안녕하세요. 저 D랩에 다녔고 그리고 지금은 한림대학교 의예과에 재학 중인 문지홍이라고 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수능 전날까지 다녔습니다. 저는 원래는 공대에 다녔어서 제 꿈이 의사였기도 했고, 그리고 공대 공부가 좀 과목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반수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이 나오는 날 해외여행 갔다가 복귀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초합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 가서 열어보려고 저녁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 가서 봤는데 최초합이어서 그게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채점표를 잘못 썼거든요. 그래서 그 현역 시절보다 수능을 못 봤다고 생각해서 수능 당일날 되게 상심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당일날은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복학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삼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잘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전날도 일단 똑같이 오전 7시 학원을 갔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수험표를 받아야 되니까 점심시간에 수험표를 받으러 가서 친구들이랑 이제 점심을 먹고 다시 학원으로 돌아온 다음에 공부하다가 이제 저녁 먹고 한 8시 반 정도에 학원에서 그날은 전날은 한 11시쯤엔 누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일은 똑같이 오전 5시 50분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이제 학교가 마침 그 D랩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슷한 시간 7시쯤 들어가서 오전에 그 언어 매체 공부 좀 하다가 시험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수학이 제일 좀 강한 과목이어서 오히려 더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수능을 다시 보다 보니까. 근데 수학에서 미적분 28번을 결국 못 풀어서 틀렸는데, 그 문제를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다른 문제 앞에서도 틀린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시험 보는데 계속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재수를 하려고 하면 원래 현역 시절에도 대학 등록을 할까 아니면 재수를 할까 고민했었는데, 수능 다시 보게 되면 탐구 과목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생명과학이 아무래도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리학으로 바꾸기로 결심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시작한 게 7월 달부터 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너무 오기를 부린 게 아닌가 좀 의심도 되고 불안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물리에 대해서. 개념량 자체는 물리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킬러를 맞춰야 물리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킬러가 문제가 한 3, 4문제는 적어도 나오니까 테마별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 양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풀면서 좀 많이 좀 지겹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D랩을 처음 접한 거는 이제 친구가 D랩 다니고 있어서 접하게 되는데, 자습 시간을 좀 중요시하는 편이라 재수종합반보다는 독학재수학원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2월에 분당에 대성에서 이게 신설한 독학재수학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D랩을 등록하게 됐고, 아무래도 시설도 되게 좋고 깔끔한 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아침에 가면은 주간지처럼 이렇게 1일 콘텐츠가 제공이 되거든요. 국어 지문 몇 개랑 수학 간단한 문제 몇 개,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영어 단어장도 제공이 되는데, 영어 단어 시험을 이제 식사 시간에, 저녁이나 점심 시간에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공부를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보충이 되고, 그리고 학생 관리도 되게 잘 돼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들어갈 때도 해주시고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담임 선생님 상담도 되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일요일 빼고 공부를 했어서 월화수목금토 오전 7시에 학원에 가서 일단 처음에 국어 공부, 문학이랑 비문학 공부를 한 다음에 언어와 매체, 엔제나 기출문제를 좀 풀고, 그리고 수학 모의고사 하나 보고, 그럼 이제 점심시간쯤 돼서 점심을 먹은 다음에 그리고 양치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일단 물리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물리 공부를 한 5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학 모의고사 같은 거 하나 보고, 저녁 시간 되니까 저녁 먹고 양치하고 또
산책을 좀 했거든요. 저녁 시간에 소화도 시켜야 될 겸 산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남은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탐구 공부를 조금 하거나, 그리고 9시 50분에 딱 하원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랩 다니기 전에 제가 이제 휴학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방학이 6월 초부터 방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냥 집 근처에서 자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가지도 않고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습 관리를 받고 이게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루틴을 맞추는 데 되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생활 패턴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일단 수면 시간도 고정을 해야 되고, 언제 자는지랑 언제 일어나는지, 그리고 야식 같은 거 안 먹고 아침 식사 챙겨 먹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패턴을 일단 몸에 적응시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원래 구평 전까지는 진짜 뭐 국어 공부 조금 하고 수학도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고 이랬는데, 물리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구평 성적을 받으니까 살짝 올해 수능에서 좀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제가 뭐를 먼저 해야 되고 뭐를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아니면 얘는 좀 덜 해도 되고 이런 게 많이 보여서, 그 뒤로는 좀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도 많이 하고 물리 공부량을 조금은 줄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반수생이다 보니까 100일이 되게 금방 갔거든요. 그래서 100일 날 됐을 때 딱히 바뀐 건 없었는데, 아무래도 100일이 지나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숫자가 엄청 빨리 줄어들어서 100일이 지났다고 했을 때 8월이었으니까 8월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구평 대비를 해야 되고, 구평을 보고 나서 좀 지나니까 이제 추석이 오고, 추석이 지나면 또 10월 모의고사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 달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불안감이 좀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수능을 잘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수능을 오히려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의대를 가고 싶어서 반수를 하는 건데, 보통 그런 학생들은 다 살짝 해력 때 완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습 시간이 좀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데, 저는 이제 남들 다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는데 탐구 과목 하나 하는데 막 매진하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따로 뭐 학원을 단과를 많이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자료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료는 결국에는 물리는 현강을 조금 다니기도 했고, 수학 모의고사 같은 거는 사서 풀거나 아니면 좀 디랩에서 가끔씩 모의고사를 조금씩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분배해서, 매일은 못 풀고 분배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수능날이 다가올수록 좀 두려움도 생기고, 아무래도 복학을 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무조건 수능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사실 성적은 잘 나오고 있었는데도 점점 불안하더라고요. 수능이 다가오니까. 수능이 끝났는데 갈 데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국어는 사실 선택을 한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쯤 이제 슬슬 수능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언어와 매체랑 화법의 작문이 있는데, 언어와 매체가 시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 일단 고르게 됐고, 수학은 사실 옛날부터 이제 선행을 했으니까 미적분이 공부를 해놓으면 가장 점수도 잘 나오고 좋다 이래서 미적분 고르게 됐고, 탐구는 원래 화학원, 생명과학 이렇게 했었는데 현역 때 점수가 사실 생명과학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도 화학을 더 잘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과학은 나랑 안 맞나 보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수학이 좀 잘 맞는 것 같으면 물리도 잘 맞을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해줘서 물리를 선택하게 됐어요. 국어랑 수학은 사실 제가 투자를 많이 하지도 않기도 했고, 좀 아침에 그 주간지처럼 이렇게 이감이나 이런 데서 나온 주간지 같은 걸 많이 풀었거든요, 국어는. 그리고 수학은 모의고사나 가끔씩 엔제 이런 거 조금씩 풀면서 오전은 국어 수학만 했고, 그 다음에 영어는 사실 제가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데, 영어 단어를 제가 잘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는 걸 사실 포기하고 나중에는 그냥 기출문제랑 그 연계고지 위주로 푸는 것만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해도 성적이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영어 단어를 잘 외우시면 영어 단어 먼저 외우는 게 맞는 것 같고, 탐구는 이제 화학은
모의고사랑 이제 빅킬러 모의고사라고 또 있어가지고 빅킬러 모의고사, 그냥 모의고사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풀었고, 물리는 그냥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개념 끝나고 기출문제 풀고, 그다음 테마별 학습을 하고, 그다음 뭐 킬러 좀 엔제 위주로 풀고, 마지막에는 총정리하는 그런 양 많은 엔제도 하나 풀고, 이래서 물리는 주로 문제량을 많이 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리는 처음이니까 물리가 약했고, 영어도 좀 약한 편이었어요. 불안하다 보니까. 물리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개념 양도 적고, 이게 킬러 문제랑 개념이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개념이 무조건 먼저 중요하거든요. 개념을 마스터하지 못하면 결국에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개념 강에서 좀 의심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기출문제나 해설 강의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풀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개념이 마스터가 됐다고 하면 일단 절대적으로 문제 양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영어는 저는 이제 문제만 풀어서 그게 도움이 조금 되긴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한계가 있긴 하니까 기초 어휘가 좀 있다면 그래도 시도해보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만 풀어도 독해 시간이나 이런 게 점점 줄더라고요. 그래서 네, 모의고사나 이렇게 연계고지 위주로 푸는 것도 도움이 되긴 됐던 것 같아요. 오답 노트를 따로 쓰진 않았고, 전 오답을 바로바로 하는 편이라서 채점을 한 다음에 일단 먼저 풀어보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먼저 풀이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답을 맞춰보고 틀렸든 맞았든 간에 좀 헷갈린 게 있다 이러면은 해설 강의도 봤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엔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 못 풀면 저는 잘 안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가 들든 간에 무조건 풀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했고, 정 안 풀린다면 이제 해설 강의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독학재수를 하고 싶다면 자기가 자습이 더 잘 맞나, 아니면 강의가 더 잘 맞나, 아니면 지금 내 상태에서 어떤 걸 해야 성적이 오를까, 이런 거를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혼자 공부하는 게 좋다 이런 독학재수 정말 괜찮거든요. 사실 시스템 자체는 비슷한데 수업을 듣냐 안 듣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자신은 없는데 자기가 강의는 딱히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러면 정말 독학재수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재수를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재수 안 하는 친구가 적을 정도인데, 재수하면 아무래도 현역 때보다 불안감이 전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 너무 열심히 안 하더라도 그냥 천천히 매일매일 루틴만, 습관만 맞추면서 가도 성적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달리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천천히 조금씩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의심하지 말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